한한수 104페이지 미적 실전 개념 들어가 봅시다. 따란 설마 덧셈 정리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덧셈 정리, 배각 공식. 자, 배각 공식 나오면 거기 있는 걸로 또 누가 나오지? 반각 공식은 왜 여기 안 써졌을까? 반각 공식도 써놔 봅시다. 뭐라고 쓰면 돼? 거기서 뭐 가지고 나오는 거야? 배각 공식에서 나오는 거야. 자, 2 코사인 2세타라는 애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또 코사인 2세타라는 아이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얘를 넘기고 나눠주지, 그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고 또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잖아. 이게 어디서 자주 나오지? 써놓으세요. 자, 적분에 자주 나오지, 그치? 적분에 제곱에 대한 식이 나오면 항상 얘로 고치시는 거야. 오케이? 반각이라고 해서 얘를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뭐 똑같은 애인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활용이 많아요. 그냥 세타로 나온 걸 2세타로 바꾸는 거. 특히 적분해서, 그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105페이지에 탄젠트 덧셈 정리와 두 직선 사이의 각은 뭐 당연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아예 공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야? 봐봐. 짠. 슝슝. 자, 얘를 기울기가 얘 기울기를 m. 그리고 그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m 프라임이라고 하면 자, 뭐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요 아이를 뭐라고 표현해? 베타에서 알파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각이잖아, 그치? 따라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였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잖아.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보통은 뭘로 쓰지? 예각으로 쓰지, 그치? 그래? 30도와 120도가 있으면 두 직선이 이루는 150도가 있으면 30도라고 보통 표현하지 150도라고 표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 붙여서 표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탄젠트 세타라는 얘를 m과 m 프라임으로 1 더하기 m 프라임에다가 m 마이너스 m 프라임의 절대값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짱!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자, 두 곡선 이루는 각 탄젠트 세타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자, 탄젠트 세타라는 애는 어떻게 쓴다고? 절대값에 1 더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2 빼기 1이잖아, 그지? 돼요? 따라서 3분의 1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서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에 2에서 1 빼주니까 3분의 1 암산으로 하는 정도까지 좀 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러네.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하고 2번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많이 나왔던 문제.
자,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에 있는 얘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1, 2, 1, 0. 자, 슉. 눈높이가 1m인 꼬꼬마가 있는데 이 꼬꼬마가 나무에서부터 7m 떨어진 점에서 봤을 때의 각도가 있고 걔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나무에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 왔어. 여기가 2야. 자, 그럴 때 양쪽을 쳐다봤더니 그 각도가 너무 커졌는데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더라. 자, 그랬을 때 나무의 높이가 몇 미터가 되겠니?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얘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해서 여기를 x, 여기를 1이라고, 전체를 x라고 놓지 말고 1m라고 생긴 건 우리가 각도로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요렇게 x와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무 높이를 구할 때는 x 더하기 1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에 다른 걸 할 때는 꼭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놔.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맨 마지막쯤에 나는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을 구할 거야 라는 걸 놓도록 하시고, 자, 그렇다면 얘가 세타긴 한데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자, 얘가 수직이니까 두 직선의 사이각으로 보기가 딱 편하게 생겼잖아, 그치? 따라서 이 알파라는 아이, 탄젠트 알파라는 아이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니까 x분의 7이 아까 얘기한 m, x분의 2가 아까 얘기한 m 프라임이라고 생각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각이라고 생각하자고. 따라서 걔는 1 더하기 7분의 x분의 7 곱하기 x분의 2에다가 x분의 7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 아이가 탄젠트 알파인 거고, 자, 탄젠트 베타라는 아이는 이거는 뭐 그냥 별 숫자잖아, 그지? 자, 여기 밑에서 봤더니 1인데 7이고 2니까 1 더하기 7 곱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2다 라고 예쁘게 쓸 수 있겠다, 그지? 따라서 얘는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자, 이 친구는 계산이 조금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뭐 괜찮아요. x제곱 더하기 14가 되겠고 5니까 5x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고서 이제 보는데 얘는 세타고 얘는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면 세타고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인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더한 게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인 거잖아. 우리 표창 많이 했잖아. 안 했나? 좋아. 여기 이제 부동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여기만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고 얘가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해보자. 여기가 베타야. 그럼 얘는 세타 1 더하기 알파인 거고, 얘는 세타 2 더하기 베타인 거잖아. 응? 그러면 두 개를 더했더니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이게 바로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되잖아. 얘는 원래 세타였고 얘는 4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파이구나. 이게 보이지, 그치? 맞아? 끝.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파이니까 양변에 탄젠트 붙여주면 되지, 그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겠고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다 구해져 있으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x제곱 더하기 14분의 5x겠고, 자, 3분의 1이겠고 x제곱 더하기 14에 5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적당히 정리를 하면 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누가 더 크니? 보기에 탄젠트 알파가 더 크지? 큰 건 상관없나? 그건 상관없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4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그때 얘 x의 길이가 두 개 나오는 거잖아. 여기도 보면 a 또는 b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길이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되잖아. 아까 우리 지워버렸네. x 더하기 1이 우리가 원하는 나무 높이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i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돼서 12가 답이겠지. 그치? 자, 예제 2번은 얘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예제 2번은 조금 아까 그 방법을 쓰면 좀 멋지게 풀리지 않겠냐 라는 거에 예시를 들어준 거야. 자, 원의 중심을 지라고요. 뿅, 뿅. 자, 얘가 4분의 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 세타야. 사인 2세타의 값은 무엇이니? 하고 물었어요. 누구랑 누구랑 연결했어? 얘하고 얘를 연결했어. 자,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2세타의 값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얘를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얘를 확장을 시켜서 여기서 여기 수직이었잖아.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도 수직이 되지. 근데 보조선을 그려서 하는 풀이라 사실은 안 보이면 못 풀어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풀 수 있는 나만의 풀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알아놓는 게 좋으니까 알아는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떤 관계에 있어? 닮았지, 그치? 닮은 비가 어떻게 돼? 1대2야. 왜? 여기서는 원의 중심이니까 1대2의 닮은 비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 그럼 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사인 2세타를 구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당장에 구할 수 있지. 뭐라고? 얘는 지금 1대2니까 이 길이 하고 봐라 4분의 파이면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 그 아이네 그 아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각의 크기인 거야. 이 아이와 이 아이 사이에 각의 사이각인 거잖아. 아닌가? 뭐가요? 잠깐만. 사이각. 어서 어디?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세타잖아. 그치? 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다 라고 해서 탄젠트 알파의 값은 몇이고 얘가 지금 2배잖아. 이걸 뭐 K랑 해? 얘 K면 얘가 2K겠고 자 이거 2K겠고 그치? 따라서 탄젠트 알파의 값은 1인 거고 탄젠트 베타의 값은 뭔 거야?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즉 몇이다? 3분의 1인 거지. 그치? 되죠? 자, 그거를 알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그냥 바로 볼 수 있죠. 되지? 좋아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각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쫙. 자, 다음 108페이지 가볼게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여견 삼각함수 합성 있죠, 그죠? 덧셈 정리의 반대 표현인데, 자 원점이 5인 좌표 평면 위의 점 3,4에 대해서 반직선 OA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 했을 때 점 A를 알파로 표현해 보래. 뭐래? 그냥 하면 되지, 그치?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5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라고 쓴다는 거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역연산을 한번 해본다는 건데, 이거 항상 어떻게 하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라는 걸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좋아요. 따라서 3,4하고 각도 알파를 좌표 평면에 표시할 때 짠! 뿅! 자, 여기가 3이고 얘가 4예요. 각도 알파예요. 자, 그러면 얘는 5잖아. 얘는 워낙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아이야? 5 코사인 알파에 5 사인 알파가 요 점을 나타내는 애다라는 거는 사실은 삼각함수 정의에서 벌써 나온 애야, 그지? 자, 그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봐. 3,4라는 애가 5 사인 코사인 알파, 5 사인 알파다 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 그러면 자, 삼각함수 합성을 뭘 쓴다는 얘기냐면, 자, 3에다가 3,4라는 게 지금 얘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 사인 알파는 5분의 4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지? 어떤 애를 합성할 수 있는 거냐면 3 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라는 아이를, 자,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5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4를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 그러니까 3하고 4라는 애를 각각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 맞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아이를 순서를 바꿔서 사인 세타 곱하기 3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4라고 쓴다면, 사인 세타에 자 3이라는 애를 5 코사인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세타에 4라는 애를 5 사인 알파라고 쓴다면, 사인 코사인 어디 갔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잖아, 그치? 돼요? 따라서 이 아이를 5배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여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바로 오는 걸 고민하면 되지, 그치? 바로 어떻게 왔지? 이건 지금 증명 과정인 거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5라고 오시고요, 그치? 사인 옆에 있는 숫자는 5로 묶어내는, 사인 옆에 있는 숫자가 5분의 3이 되잖아. 5분의 3은 코사인 알파, 5분의 4는 사인 알파다 라고 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라고 합성할 수 있었지, 그치? 별거 없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얘를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합성할 수도 있어? 코사인이라고 합성할 수도 있지, 그치? 그래. 근데 사인 합성이 나아요, 코사인 합성이 나아요? 부호 생각해 주려면 그냥 사인 합성이 편리해요. 오케이? 부호까지 생각 안 해줘도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걸 어디다 풀어준 거냐면 109페이지에 있는 메모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지, 그지? 자, 이거는
사인 합성으로 생각할 때 의미고 똑같은 관계식을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봐봐 3 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를 해볼 건데 알아?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 옆에 있는 요 아이가 코사인 알파고 요 아이가 사인 알파다라고 해서 할 거잖아. 그래?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인데 코사인 알파가 5로 묶었다면 5로 묶어서 5분의 3의 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4의 코사인 세타가 되려면 이 아이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려면 이 똑같은 그림으로는 돼 안 돼? 얘를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알파 프라임. 5분의 3은 알파에 대해서는 코사인일 수밖에 없잖아. 알파 프라임은 어디서 잡는 거야? 여기서 알파 프라임이라고 잡는 거야. 그럼 이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는 5분의 3이 사인이잖아. 5분의 4가 코사인이잖아. 돼요?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니까 코사인은 앞쪽으로 옮겨와서 5에 코사인 세타의 5분의 4 더하기 사인 세타의 5분의 3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더하기는 5의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지. 더하기를 빼기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합성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권장되진 않아요. 예지가 나면 사인 합성으로 하세요. 특별하게 콕 집어서 코사인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 자, 논리적으로 구하시오. 채! 합성해주면 되지 뭐. 5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라고 쓰시고. 논리적? 뭐라고? 교과서적 해법. 우리는 수능적 해법을 미리 했지. 교과서적 해법을 좋아요. 자, F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됐든 코사인 세타가 됐든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러니까 F 세타 자체도 둘 다 2파이만큼으로 돌아가는 애니까 F 세타도 2파이만큼 돌아가는 주기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조사하겠다는 거야. 주기가 2파이라고 준 게 아니란 걸 조심하세요. 거기 주기란 말은 없어. 그지? 자, 또한 3 코사인 세타와 4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F 세타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봐. 그래? 아이고, 그리라고. 그려볼게요. 싫은데? 에이. 근데 어쨌든 증가 감소를 조사했어. 최대한 최소는 어디서 나와야 돼? 프라임이 0일 때 나올 거 아니야. 프라임이 0일 때라는 게 3 코사인 알파 이꼴 4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인 거네. 그지? 그럼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겠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겠고 그럼 그 당시에 최대값을 구해보면 5다. 아우 뭐라는 거야 혹시? 코사인 세타하고 4 사인 세타의 교점의 위치를 생각해봐서 알파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대요. 헐, 그래? 자명하다니까 한번 해볼까? 자, 3 코사인 세타라는 건 자, 여기가 3배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3이고 2파이다 해주면 되는 거고 자, A 4 코사인 세타래. 4 코사인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3 사인 세타래. 그러면 여긴 0이겠고 3이니까 중간에 중간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고 중간까지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애는 언제야? 제일 작은 애는 언제야? 모르겠는데. 저게 어떻게 자벽에? 친구야, 얘가 증가하는 거랑 얘가 감소해.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해. 그러면 최대는 이때가 최대고 최소는 이때가 최소인가?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규제를 만드나 봐. 내가 잘 아는 부분만 쓰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자명해? 빨리 똘똘이들, 브루투스들. 브루투스 한 명이 저 화면에 갇혀 있어서 머리 셋을 모아, 다섯을 모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졸려서 지금 생각이 안 되지. 아까 잠깐 졸렸어가지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 지금 잠깐 다시 깼어요. 그러니까 쌤이 모자란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졸 틈을 안 주잖아. 같이 생각하자고. 졸려요. 우주의 조인미? 막 이러면서 생각해냈어? 왜 교점일 때가 제일 커? 그냥 미분한 거네 뭐. 그려서가 아니라 그냥 미분한 거 아니야. F 세타가 3 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라며. 미분하면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처음을 잘못 썼나? 3 사인 4 코사인. 네. 그럼 얘가 이퀄 0인 애가 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가 3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인 거고. 미분해서 이퀄 0인 애를 기준으로 좌우에 극대극선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알파라고 하면 누가 더 큰 거야? 3 코사인 세타랑 4 사인 세타인데 얘는 또 바뀌었네. 그러든지 뿅. 코사인 값을 위에서 내려오고 사인 값은 밑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전히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보다 작아졌으면 흰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잠깐 0이 되니까 이때가 최대인 거네. 그지? 반대면 반대일 거 아니야. 여기 밑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보라색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극소모. 최대, 극대이면서 최대, 극소이면서 최소. 되죠? 너 인데 이상해. 왜 논리적으로 뭐해? 논리적으로 안 돼! 좋아요. 잠깐 쉽시다. 우리 친구가 졸고 있어.